소개받은 SK컴즈의 윤원진 대리라고 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UI 메트로 스타일 앱을 만들 때 UI 구축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는 SK컴즈에서 프론트엔드 듀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HTML, CSS를 주로 하는 마크업 개발자고요. 한 3년 정도 웹앱을 작업을 했습니다. 모바일 웹앱을 한 3년 했고요. 최근 1년에는 한 스마트 TV 웹앱을 전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웹기술로 앱을 만든다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에서는 하이브리드 앱 이런 이름으로 많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어프로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모바일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윈도우 8에서도 드디어 웹으로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저희 웹 개발자들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인 것도 같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UI 관련해서 UI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메트로 스타일 UI 디자인을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장된 기본 UI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편리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양한 크기의 화면에 대응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그런 토픽이 이제 웹에서는 조금 유행인데, 윈도우 8에서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크기 대응은 반응형 앱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테크웨어 퍼트 콘테스트에 출품했었던 스페이스 마종이라는 앱을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포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 개발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전 세션에서 또 들으셨듯이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앱을 작업하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8가지 중에 앞에 한 3가지 부분 정도가 UI 작업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작업하실 필요가 있고요. 디자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폰트 사이즈 같은 것들도 가이드가 되어 있고, 그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적절한 어떤 그런 영역들까지도 디자인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의 영역 폭이라든지 기준선 같은 것들을 다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매번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프로젝트 처음에 시작하면서 세팅하는 것만 해도 작업 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매번 좀 이렇게 번거롭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작업을 좀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웹앱을 개발할 때 굉장히 이점이 됩니다. 아마 웹앱 개발을 할 때 모바일에서 jQuery 터치라든지 jQuery 모바일이라든지 센차라든지 이 중에서 어떤 UI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작업할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윈도우 8에서는 메트로 스타일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요.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쉬운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UI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디자이너들도 과연 작업하는 게 편리할까요?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고 물으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화면을 띄워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MSDN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첫 화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메트로 스타일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링크, 관련 자료들이 있는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 들어가 보시면 왼쪽 아래 이렇게 디자인 자산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포토샵 템플릿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받으셔서
디자이너한테 건네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디자이너분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디자이너분들은 아무 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파일을 열어보면 PSD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UI가 다 화면에 나와 있고요. 이런 UI가 있는 PSD 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디자이너한테 뭐 가이드를 알려주는 가이드 레이어도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디자이너분이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전 세션에서 8가지 레트로 스타일 앱의 어떤 기본 원칙들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아시겠지만,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도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하시기 전에는 그 원칙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작업을 일단 무작정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메트로 스타일과는 동떨어진 어떤 UI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분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지 않고 작업에 일단 들어가면 그냥 PSD에 있는 거 보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트 썸띵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작년 빌드에서 그 메트로 8가지 원칙에 대해서 강의한 비디오인데요. 한글 자막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윈도우 8과 메트로 스타일 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디자이너분, 기획자분들, 그리고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 영상을 먼저 이제 보여주시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장된 기본 UI 템플릿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장 UI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메트로 스타일의 원칙과 특성을 살린 UI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터치와 마우스, 키보드 모두가 대응되게 우려돼서 내장되어 있는 U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치에 대해서, 마우스에 대해서, 키보드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벤트를 바인딩해주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HTML과 XML 모두를 이제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고요.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와이파이를 켜고 끌 수 있는 토글 스위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를 전통적인 C# 제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웹 개발자라 그런지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HTML로도 동일한 컨트롤을 만들 수 있는데요. DIV를 하나 생성하고 HTML5에서 추가된 데이터 대시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대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면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쓰더라도 그게 웹표준 안에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웹표준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데이터 대시 윈 컨트롤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win.js.ui.toggle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토글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윈 옵션에서는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초기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글 버튼에서는 타이틀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와이파이 네트워킹이라고 타이틀을 적어주면 오른쪽에 그것이 반영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유니크한 마이토글이라는 아이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TML만 작성하게 돼도 오른쪽과 같은 UI가 작성이 되지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마이토글에 add 이벤트 리스너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와이파이를 토글해라 라는 동작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개발이 내장 UI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에브리데이 위짓이라는 샘플 앱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그런 다양한 기본 UI 셋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체크박스, 이런 다양한 홈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타일링을 원하시면 커스텀 스타일도 스타일링을 CSS를 조작하셔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기본 CSS들도 사용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메트로 스타일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수도 클래스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에브리데이 위짓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MSDN 사이트에서 샘플 앱팩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MSDN 사이트를 들어가는 법을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네이트에서 MSDN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한번 에브리데이 위짓을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미리 설치를 좀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라이트, 다크 두 가지 테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윈JS에 포함되어 있는 CSS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폰 컨트롤들이 들어있고요. 예, 스타일링을 커스텀으로 약간 이런 뭐 볼륨바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동작을 하고요. 그 외에 비디오 스타일이라든지 멀티터치 이퀄라이저라든지 다양한 체크박스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폼 레이아웃도 지금 이 위젯이 지금 설치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동작하는 부분들 그래도 이제 스타일이 조금 안 먹었는데 동작은 제대로 하네요. 그래서 폼 안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X 버튼이 나와서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샘플 위젯을 설치하시고 한번 보시면 각각의 UI 컨트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레이팅 데모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렇게 별표로 별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스타일링해서 별표 색깔을 준다든지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하트 모양, 아니면 칠리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CSS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폼 요소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싱글라인 텍스트 박스에서는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클리어 버튼이 생성되는 걸 발견하실 수 있고요. 멀티라인 박스라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박스 같은 경우에도 리빌 버튼을 사용을 해서 어떤 비밀번호를 타이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타일을 조금 더 입힐 수 있는 리치 텍스트 박스 형식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UI를 기본 내장 UI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동작이라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컨텍스트가 메뉴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 폼에 커서를 넣었을 때 커서가 이제 포커스가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이제 그 스크린 키보드가 활성화되고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에브리데이 위젯 데모를 보여드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앱바라든지 아니면 컨텍스트 메뉴, 다양한 이런 추가되는 UI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0K 어파트 앱에 이 컨트롤도 조금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10K 어파트라는 이제 그 컨텍스트는 10KB 미만으로 이제 앱을 만드는 대회였고요. 그래서 10KB 용량 안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CSS로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앱을 제작을 했습니다. jQuery 라이브러리는 이제 용량에서 계산하지 않고 빼주는 것이 대회 규칙이었기 때문에 jQuery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대회에서 규정한 이제 브라우저 서포트해야 되는 브라우저 기준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0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파리나 크롬 중에 가장 최신 버전 그 세 가지 브라우저만 대응을 하면 됐습니다. 파이어폭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들을 지원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최신 기술들을 좀 마음껏 써봐라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맞추는 김에 오페라까지 다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에서 약간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데 최적화되게 큰 화면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좀 최적화되어 보이게 이렇게 보이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스페이스 마종 앱을 실제로 윈도우 앱으로, 메트로 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데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10K 어파트의 출품했던 소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 파일, HTML 파일, CSS 파일,
배경 이미지 하나, jQuery 파일. 요 추가로 여기 이제 메트로에다 얹기 위해서 그럴듯한 로고가 있어야 이제 시작 화면에서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지 몇 개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 파일들은 보시는 그대로 원래 소스 파일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포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웹 기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할 거고요. 윈도우즈 메트로 스타일로 5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블랭크, 그리드, 스플릿, 픽스드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이 작업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 앱이기 때문에 그리드라든지 스플릿 이런 것들을 사용할 일이 없고 이미 작업이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블랭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여기가 새천년이니까 새천년이라고 해볼까요? 새천년. 뭐가 좀 좋진 않은데 좀 목차로 들리기도 하고 새천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HTML 파일을 볼게요. 블랭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HTML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고요. 제가 여기에 이 프로젝트 안에 제가 탱케 컨테스트를 하면서 스페이스 마종을 만들었던 소스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에 갖다 뒀거든요. 불러보도록 할게요. add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가 됐고요. 폴더는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추가한 폴더 안에 들어있던 이미지들만 다시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쓰게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고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이미지들을 제가 가져온 이미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폴더 정리를 조금 할게요.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CSS는 CSS 폴더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폴더로 일단 넣었고요. index.html 열면 이게 제가 이제 탱게임 콘테스트에서 스페이스 마종을 작업을 했던 HTML이거든요. 10KB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디폴트 HTML로 가져갈게요. 일단은 아래쪽은 좀 깨끗하게 비우고요. 컨트롤 V에서 붙여넣습니다. 이 프로젝트 생성할 때 자동으로 들어간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간격도 좀 맞춰주고 타이틀이 좀 보이니까 맞춰주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할 때 보니까 CSS를 이 위치쯤에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여기랑 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있던 HTML 앞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파일을 옮겼기 때문에 경로만 조금 보정을 해줄게요. CSS 폴더, 자바스크립트 폴더로 옮겼죠. 그리고 화면 맨 밑에도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CSS 안에도 제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경로를 제가 바꿨으니까 경로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작업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제가 넣은 로고가 잘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됐고 실제로 켜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네요. 제가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들도 이제 폴더를 좀 옮기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고 HTML 내용만 바로 갈았다가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오전에 저희 황경호 과장님께서 10초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과장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연습을 해서 바로 붙여놓고 바로 실행하면 10초 안에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 구동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엔진을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엔진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엔진 위에서 동작하는 웹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트로 스타일 앱으로 포팅을 해도 잘 돌아가고요. 올려놓고 보니까 약간 이제 아래 힌트 버튼들이 있고 리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근데 오전수 세션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라면 메트로 컨셉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트로 스타일 앱의 컨셉은 화면상에 버튼들이 나오지 않고 숨겨뒀다가 앱바를 이제 드래그해서 터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앱바를 나타나게 되면 그 안에서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게 컨셉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힌트 부분 버튼들은 지워야 될 거고요. 앱바가 지금 안 붙어 있는 상태인데 앱바를 붙여야 될 겁니다. 앱바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코드 스니펫을 미리 등록한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했군요. 제가 가져온 코드 스니펫이 있어서 등록을 먼저 하고 파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용서를 해주신다면 제가 USB를 잠깐 다시 뒤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미리 준비를 좀 잘 한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드 스니펫이 없네요. 제가 집에서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 파일들 안에 제가 앱바를 붙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파일들도 어디 있는지 좀 찾기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꼭 보여드리려고 연습을 여러 번 한 부분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외워서 타이핑하는 정도는 아니라서 DIB 넣고 데이터 파일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앱바를 추가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윈도우 앱 개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워서 타이핑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앱바를 추가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좀 떼우고 넘어가려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가능합니다. 쉽게 붙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데모라고 생각했던 거를 넘어갔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것은 서버에 갖고 있는 정보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 아니면 API에서 JSON 파일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받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화면상에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뿌려줘야 되는데, 리스트라든지 그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세로로 스크롤이 가능한 리스트 뷰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화면이 좀 큰 영역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리드 스타일로 화면을 채워주는 것이 좋기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영역에서 이제 터치를 통해서 화면을 넘겨볼 수 있는 플립 뷰 형태도 있습니다. 아마 모바일에서 전체 화면으로 이미지 검색하셨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런 형태들이 좀 있고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화면 안에 여러 가지 늘어놓은 리스트라든지 또 다양한 아이템들을 그룹화 시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시켜서 보기 좋게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셀렉트가 가능하게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아이템을 재배치하려고 갖다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빌트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 UI 안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이제 번거롭고 괴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시멘틱 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오전에서도 잠깐 데모로 보여주셨던 기능입니다. 이 앱은 이제 작년 빌드 때 행사 때 이제 사용했던 앱인데요. 그 행사의 스케줄링 표였습니다. 그래서 핀치 줌인 줌아웃을 사용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 다시 이제 빠져나오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확대하고 축소해서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확대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좀 많이 시키면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보이고 그런 컨셉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HTML로 리스트 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트 뷰를 생성을 하시고요. 어떤 API든지 서버에서 내려받든지 데이터 소스들을 받아서 자바스크립트로 정렬을 하시고 리스트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뿌려주신 아이템들에는 CSS를 갖고 이제 폼 스타일을 잡아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사진, 작은 썸네일 사진 하나, 오른쪽에 제목과 관련 본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트 스타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앱의 성격에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HTML 소스로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윙 컨트롤로 이제 원하는 이제 어트리뷰트 값을 윈JS, 바이팅,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윈JS UI 리스트 뷰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아이템들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그거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설치해 놓은 이제 샘플 앱들이 또 있습니다. 리스트 뷰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기본적인 리스트 형태, 리스트 아이템들이 늘어져 있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게 되고요. 이 리스트 아이템들을 그 스냅뷰 같은 경우는 세로의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다시 이제 그리드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플립뷰를 보여드리면요. 플립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오른쪽 왼쪽으로 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터치를 사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UI를 만들 수 있는 게 플립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로든지 가로든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어떤 특정한 스타일링을 좀 원하시는 대로 버튼에 스타일링을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그룹핑과 시멘틱 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새천년 프로젝트는 제가 저장을 하고요. 그룹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HTML은 이런 식으로 그 템플릿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멘틱 줌이고, 시멘틱 줌 자꾸 스크롤하는 프로그램 JS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JS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이 어레이 형식으로 쭉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어레이들을 상단에 보시면 My Data Lis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My Data List는 그룹을 설정을 해서 그룹 키와 데이터,
필요한 쌍으로 이제 묶어놨고요. 그래서 그룹키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틀의 맨 첫 자, 대문자로 이제 가져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아이템들을 그룹핑을 한 결과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는 거죠. 가져온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출력하고 그룹핑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멘틱 줌을 추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시멘틱 줌은요, 이렇게 리스트 있는 상태에서 터치를 사용해서 핀치 줌인 줌아웃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줌아웃하고 동시에 다시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거를 이 시멘틱 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윈도우 시작 화면인데요. 이 전체 이 아이콘이 지금은 여기 각 타일들의 세부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나와 있죠. 이 시멘틱 줌을 사용해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어느 시점에 이것들이 그냥 단순 아이콘으로 바뀌는 것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이 줄인 상태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뭐 이동 그룹 상태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다시 줌인을 해서 시멘틱 줌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다른 UI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도 가능하고 윈도우 시작 화면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UI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양한 화면 크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사이즈 이슈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화면 사이즈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면 그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픽셀을 다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한 단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다 사용을 하면 좋겠죠. 이제 최소 화면 사이즈가 1024, 768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일단 작업을 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사이즈는 1366, 768 사이즈입니다. 와이드 스크린인데요. 와이드 스크린 상태로 놓고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또 오른쪽을 조금 가리면 1024, 768 화면을 또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즈로 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분께도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이 큰 단말이 있고 화면이 작은 단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큰 단말인 경우에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넓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화면이 작을 때는 정말 최소한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만 보여주면서 그 또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웹디자인에서는 반응형 웹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AL에서 메트로 스타일 앱에서도 다양한 이제 화면 사이즈를 대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형 앱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반응형 웹 디자인의 어떤 그런 방식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사합니다. 두 가지 사이즈 대응 전략이 있는데요. 가변 크기 방식과 고정 크기 방식이 있습니다. 가변 크기는 이제 아답티브라고 써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형이라고 알고 계시는 리스판시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앱이 각 부분의 성격에 맞게 이제 가변적인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화면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늘어나면 그 부분들은 가변적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가서 채우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에서는 작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오른쪽 공간에 추가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 스크린과 기본 이제 3:3 사이즈 스크린이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이제 아답티브, 가변 크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정 크기 방식은요, 보통 게임 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특정 사이즈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최소 사이즈 같은 1024, 768 같은 사이즈로 작업을 해놓고 화면이 큰 모니터라면 강제로 그것을 늘려서 화면에 가득 채워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어떤 가변 크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텐케이 아파트에서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적용했던 화면 대응 방식은 고정 크기랑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UI 컨트롤들을 사용을 하셔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UI 컨트롤이죠. 무슨 리스트 뷰라든지 그리드 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하시면 기본적으로 가변 대응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개수가 적을 때는 나름대로 화면상에 보기 좋게 채워지다가 리스트 개수가 많아지면 가로로 패닝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 스크롤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이점을 기본 컨트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이점들을 많이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